네, 반갑습니다. 자, 1월 27일, 네, 밤 9시 29분입니다. 어, 원래는 제가 내일 시장 개장하고 저녁에 찾아뵈려고 했는데요. 저도 오늘 이제 도착을 해서, 잠깐 쉬고 있다가 컴퓨터를 켰더니만 미국 시장 선물이 장난 아니게 빠지고 있네요. 유럽 시장도 좀 안 좋고, 일본 니케이나 중국 상해 지수도 우리 연휴 전에 마지막 날에 좀 많이 빠졌었죠. 좀 분위기가 아마 내일 우리 시장이 개장이 되는데 좀 험악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좀 미리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생각이니까 이거는 여러분 투자의 참고로만 하시고요. 100% 믿지는 마시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5일 전에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제가 연휴 휴식에 들어갔는데요. 22일 날 저녁에 제가 마지막 영상을 올렸습니다. 그때 코스피 지수는 2267포인트가 종가였습니다. 이날 저녁에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올리고 연휴 휴식에 들어갔는데요. 수요일날, 지난주 수요일날. 그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요지는요. 코스피는 이 채널의 상단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비중 조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중간에 달려들지 마시고 2190포인트에서 2210포인트 정도 요 구간 정도에서 한번 저점 매수 기회를 한번 보시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 59,000원 정도, 한 6만원 그 구간 정도까지 하락이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. 자, 신규 매수는 그 구간쯤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, 자, 연휴에 들어갔습니다.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, 내일 시장, 우리나라 시장 급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.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2210포인트까지는 2215포인트 정도까지는 또는 2210 정도 또는 2205 정도까지는 곧바로 하락하지 않을까.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바로 이게 하락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요. 바로 떨어질 것 같고요. 지금 현재는 이게 쌍봉을 찍은 형태라서 이게 보조 지표 한번 보시죠.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 지표 보시면 요 구간에는 굉장히 에너지가 높았지 않습니까? 강했죠. 요 에너지 구간이 바로 요 자리입니다. 요 자리요. 이 자리에서 하락을 할 때는 조정을 받을 때는 뭐 대략 한 5층 높이 정도에서 좀 뭐 하락한다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더 체감적으로 느끼겠지만 지금은 보시면 요 구간보다도 주가는 더 상승을 했지만 이 제가 가지는 보조 지표의 에너지는 더 약하지 않습니까? 이때보다도. 자,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요, 보통 급락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좀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, 체감적으로는 이때는 5층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면, 지금 요 구간 정도에서는 제가 보기엔 한 8층 정도나 10층 정도 높이에서 체감적으로 좀 떨어지는 느낌,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. 내일 2210포인트 정도나 2215포인트 또는 2205포인트까지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장중에 좀 반등은 좀 들어올 듯 합니다. 꼬리를 달고 반등은 들어올 듯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세를 돌리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생각하는 코스피는요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맞을지는 모르는 게 여러분 참고로만 하세요. 어, 제가 볼 때는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? 2210포인트 정도까지 2260에서요. 종가가 2260 맞죠? 2267이었으니까 대략 2260 정도에서 2100 정도까지 하락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반등이 다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하는, 그러니까 이렇게 N자행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잠깐만요.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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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자행 하락. 너무 크게 그렸네. 다시요.
무슨 생각하시죠? 다시요. 2210포인트까지 하락한 이후에 다시 조금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좀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대략 2160 정도까지 2160이나 65 정도까지 이렇게 N자형 하락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내일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아침부터 갭 하락을 해버리면 여러분 매도하시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. 어쨌든 여러분 보유하신 종목들이 크게 뭐 2%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아침에 갭 하락 자체가 한번 잘라 주시는 것도 좀 비중 조절 좀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수익이 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많이 편하겠죠.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% 이상 그러니까 2% 이상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아침에 한번 잘라 주셔야 됩니다. 아침 시초가에 2%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시초가가 2160, 65까지 저는 밀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요. 뭐 추세를 깨고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은 구간이고 지금 현재 구간은요. 제법 좀 체감적으로는 좀 큰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추세의 하단부가요. 얼마 정도 되냐면요. 대략 2130 정도, 25 정도 되거든요. 채널의 하단부가요. 그 다음에 채널의 중단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2200 정도에서 2190 정도가 채널의 지금 중단부인데 저는 2200이나 2190도 조금 더 위험하고요. 오히려 2160이나 70 정도 요 구간 정도 요 61선 있죠. 요 61선 있는데 요 구간 정도까지는 좀 하락을 열어 두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2210이나 2200 구간에서 짧게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. 그런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자는요.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차라리 2200을 깰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2200을 지지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. 만약에 그걸 지지를 못하면 2165 정도까지도 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 구간 정도에서는 저는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 상황을 그 중간에 또 봐야 되겠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2165 정도까지도 하락을 열어 두셔야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신규 매수는 최대한 늦추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수익이 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내 종목이 2% 이상 갭 하락이 나지 않는다면 한번 좀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가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환율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? 자, 환율 차트 보시면 자, 지난번에 요 자리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돌아서긴 했는데요.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축소 과정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. 그다음에 요 코스피도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축소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스피는 요 60일선은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는요. 그래서 2160에서 65, 70 정도 요 정도까지는 코스피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. 물론 요 21선이 얼마냐면요. 요 21선이 2211포인트네요. 제가 여러분께 처음에 지난 마지막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2210포인트에서 2190포인트, 2210포인트가 바로 21선에 맞닿는 자리이긴 한데요. 이번에는 요 자리가 지지가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번에는 2160, 70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신규 매수자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2210 정도에서 지지가 되는지가 만약 나온다면 제가 댓글을 남기든지 그날 저에게 영상을 말씀드릴 거고요. 그런 말이 없으면 2160이나 70까지도 하락을 좀 열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종목들은 뭐 볼 게 없죠. 왜냐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살아남는 종목 별로 없습니다. 두산솔루스 전기차죠. 많이 올랐습니다. 최근에. 코스모 신소재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시죠? 자, 코스모 신소재는 어제 마지막 날에도 이 종목은 상승을 했고요. 기관들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 아침에 갭 하락을 크게 하지만 않는다. 제가 보기엔 아침에 5일선을 깨는 뭐 갭 하락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.
늦어도 뭐 19,000원 뭐 아니면 보합 정도까지, 아니 제가 보기에는 내일 만약에 19,000원 이하에서는 팔지 마시고요. 19,000원 이상에서 만약에 조금 비중을 줄일 수 있으면 조금만 비중을 줄이셔도 됩니다. 이 종목은 좀 길게 끌고 가셔도 저는 된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. 만약에 코스피가 2170포인트까지나 60포인트까지 밀려버리게 되면 이 종목 혼자서 돌아서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21선까지도 하락을 좀 열어 두셔야 되거든요. 만약에 주가가 그렇게 밀린다면, 물론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적을 거라 봅니다만은, 그런 다음에 상승폭은 더 클 거라 봅니다. 나중에 반등 시에는. 그래서 이런 전기차 관련주는 특히 코스모 신소재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다 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내일 만약에 뭐 보합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한 1% 정도 구간에서 만약 기회를 준다면 조금 비중 조절 조금 줄여 놓으셨다가 다시 21선 근처나 아니면 지수상으로는 2170이나 60 구간, 그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냥 나는 그것도 괜찮다, 그냥 난 끌고 가볼란다라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. 많은 그래도 좀 잘라주시는 게 맞습니다. 주식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? 지금은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지만, 이 추세라는 거는 그 어떤 분기점을 깨버리고 나면 추세가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. 물론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보고 있습니다만은, 네, 한번 자를 때는 조금 일부만 좀 잘라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. 포스코 케미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올랐습니다. 이제는 이 종목도 좀 잘라 주셔야 됩니다.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,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도 이제는 조금 더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. 55,500원, 56,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저점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. 역시 기관 외국인 수급 좋습니다. 코스모 신소재, 포스코 케미칼,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, 제가 말씀드린 전기차주는 굉장히 순항하고 있습니다. 다음,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영상 올릴 때 여러분께 만약에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인버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석유라든지 아니면 대승에너지, 아니면 흥구석유, 아니면 SH에너지화학, 아니면 빅텍 같은 종목, 지난번 미국 이란 뭐 전쟁 뭐 난이 많이 할 때 급반등했던 종목들인데, 이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. 그래서 거래가 만약에 실린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런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좀 시세가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죠.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날 23일 날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종목 말씀을 해 주셔서, 제가 저는 파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분도 사셨다 그러시더라고요. 금요일날 장 막판에 23일날 목요일날 지난주에요. 지금 이런 우한 폐렴 관련주들이 제가 보기엔 내일 장 아마 아침부터 갭 상승을 해서 급등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만약 파루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, 저는 이 종목이 한 4,200원 갔다 왔나요? 안 갔죠. 저는 4,2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한 번 정도는, 뭐 그 이상 갈 수도 있겠지만 4,2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 지난주에 빠질 때 저는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봤는데, 예, 매수를 제가 여러분께 우한 폐렴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은 있습니다. 파로 같은 경우는 3,700원 정도 구간 정도에서는 매수하셔도 되지만 3,800원이 만약에 넘어섰다면 그때는 좀 진입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죠. 제가 파루나 이런 우한 폐렴 관련주는 분명히 보합이나 또는 보합 이하에서 매수할 기회가 있으니까
그럴 때 좀 담으시라라고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우한 폐렴 관련주나 아니면 지난 이란하고 미국 전쟁 뭐 위기 때 인버스 성향을 가졌던 이런 SH 에너지학이나 흥구석유, 대성에너지,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 좀 유심히 보시고요. 단기적으로는요.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2210포인트 정도에서 한번 저점을 찍고 짧은 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 N자형으로 2160이나 65 정도까지도 좀 하락할 수도 있겠다.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2160이나 65까지 내려오는지를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익이 나신 분들은 코스모 신소재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시니까 이 종목은 1900원 이하로는 팔지 마시고요. 제가 보기에는 1900원 이상에서 팔 기회를 줄 것 같거든요. 1900원 정도도 괜찮고요. 하여튼 그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셔도 될 듯 합니다. 자, 내일 제가 다시 찾아뵙든지 아니면 모레 다시 찾아뵙든지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